엔비디아가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 GPU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생태계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췄다. DGX, EGX, HGX. 올해까지는 H100, 내년에는 B100이고요. 내후년도에는 X100입니다. 거기에 결합되는 거는 하이닉스 갖고 있는 HBM3, NVLink, NV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 그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MD도 사실 얘네 거 쓰거든요. 미리 17년 전부터 개발을 해갖고 출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네. 남들보다 이게 3년에서 10년 앞서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AMD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인 걸 생태계를 미리 다 구축했으니까. 자, 이제 초대 손님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요즘에 네. 진짜 뭐 핫한 관심권입니다. 중심에 그렇죠. 있어요. 실적이 뭐 어마어마 네네. 잘 나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그렇죠.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쪽 뭐 규제 리스크 이런 쪽으로 좀 그렇죠. 걱정도 많은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네네. 엔비디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네. 엔비디아가 올해 가장 큰 하드였고 8월 달부터 아주 크게 한번 올랐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오른 거고 AI를 드라이브하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인데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렇게 군단을 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건 엔비디아가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 GPU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가지고 생태계를 끌고 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네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사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지금 요동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그 몇 가지 중국 주식들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논스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지금 250% 올랐어요. Y2데이. 그러니까 조금만 빗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빌미를 주면은 주가가 빠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그 바틀렉이 이번에도 엄청난 실적과 엄청난 가이던스를 줬건만 중국 향으로 나가는 제품에 대한 좀 의심스러운 것이 빌미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5% 빠진 거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하드웨어 제품의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하고 이런 걸 다 갖췄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뭐 핵심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다루는 회사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소프트웨어까지도 아우르는 네, 그런 네. 회사로 봐야 되고 최근에 주가가 왜 5%가량 하락을 했는지까지도 일단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근거 좀 볼게요. 첫 번째 가지고 오신 장표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무엇이 핵심인가? 한마디로 트렌드를 잘 탔어요. AI로 가는 트렌드를 잘 탔어요. AI 트렌드 탔는데 두 번째는 AI가 우리가 지금 원래 시작했던 거는 뭐 바둑하는 AI, 무슨 AI에서 특수한 AI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슈처럼 일반적인 제너럴 AI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인간들의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들의 특정한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로컬라이즈된 그 어떤 필요성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AI 같지만 사실은 각각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트렌드는 잘 탔는데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결국 시장을 리드하는데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제품들이 여러 가지 많아지잖아요. 제품을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성능 하드웨어,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여러 가지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갖고 해도 플랫폼을 못 만들면 트렌드를 못 가거든요.
또 엔비디아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 쉬운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CPU, 인텔 CPU가 아니고요. CPU는 머리는 똑똑하지만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아주 강력한 GPU예요라는 GPU라는 것만 갖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고성능, 연결, 소프트를 다 갖춰서 트렌드를 올라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다 갖춘 그렇죠. 회사다. 네. 이 플랫폼 고성능 대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사실은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사람 말씀 나누는데 전문가들 모여서 한 100분 토론을 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용어가 익숙해. AI는 아시고 GPU는 아시죠,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얘네가 플랫폼은 세 네. 가지. 이거는 다음엔 얘기하실 필요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GX가 있어요. DGX, EGX, HGX. 이거 조금 익숙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그 뭐 컴퓨터 한다, 슈퍼 컴퓨팅을 할 때는 DGX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제가 플랫폼 만들어야 하잖아요. 커스터머별로 다양한 거는 HGX, 이게 플랫폼을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 제품들이 겉으로는 GPU 하나 같지만은 이 구성하는 게 다르거든요. 요거를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고성능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개 모두가 네. GPU가 이렇게 나뉜다는 그렇죠. 거예요? GPU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네. GPU의 성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DGX, HGX, EGX 요것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한번 오늘 딱 5초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데 고성능을 가는 데는 뭐죠? GPU.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 아시죠? H100, B100, X100.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까지는 H100, 내년에는 B100이고요. 내후년도에는 X100입니다. 거기에 결합되는 거는 삼성은 아직 아니네. 하이닉스 갖고 있는 HBM3. 메모리가 올해 80기가인데 내년에 2배. 내후년도에는 25년도에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내후년도에는 지금 메모리의 5배. 고성능에 맞는 GPU, HBM이 필수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이 메모리 좋아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앵커님. 우리가 맨 위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그 빙산인데 빙산의 우리는 맨 위에 보고 있어요. 그 AI 컴퓨터가 학습용이 나왔습니다. 막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HBM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AI가 확대되면요, 그 다음에 추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로 추론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IT 인프라가 그걸 공고해 주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IT 인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DDR5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데이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HBM 메모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D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모든 걸 다 쓰이게 돼 있어요. AI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가 트레이닝용 HBM만 보고 있는데 결국은 2, 3년 내로는 밑에까지 다 확산된다. 그게 핵심이 서버인데 우측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 하면은 뭐 2천만 개, 1,000만 개 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 서버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좀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AI가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서버도 AI하고 차별을 좀 좁히는 가격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AI가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서버도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메모리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AI 서버만 가지고 해봤자 얼마 돼? 내년이면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년 중반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날아가는 AI의 확대를 우리가 보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핵심인 연결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인프라가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네. 아직은 네네. 가시권에 안 들어온 빙산이라고 표현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그렇습니다. 인프라 확장이 훨씬 네네. 더 잠재력이 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주가적인 측면은 네. 그것이 눈에 보일 때쯤에는 1차 고점을 치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2차 전지 양극재처럼 우리가 전기차가 전체적인 시장 침해율이 10% 20%도 안 됐을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밸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인프라까지 잘 간다는 걸 사람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는 아마 주식시장에서의 AI 스토리는 일단락은 아니고 한 번 정도 꺾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내년이 아니고 아마도 25년이나 26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마 그것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혀 이슈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슈가 안 된다. 그럼 내년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그러니까 보는 게 삼성 좋습니까? 하이닉스가 경쟁을 본격화하는 거. 아. AI
AMD하고 엔비디아가 경쟁을 본격화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앞서가 엔비디아가 앞서가잖아요. 모든 게 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말씀 온 디바이스로 AI가 확대되는 그런 기대가까지 땡기는 것인데 온 디바이스라든지 AMD라든지 삼성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거는 우리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아마 내년 이맘때는 보일 수도 있고 빠르면 늦으면 내후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 1년간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네. 거죠. 근데 하여튼 고성능인데 우리가 그 엔비디아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핵심은 경쟁력은 이거에서 나옵니다. 제품이 많아요. 그 GPU 이런 것이 8개, 4개 쓰는 게 아니고 뭐 25개, 100개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연결시키는데 GPU 단순한 게 아니고 연결시킬 때에 그거의 속도 문제가 들어가고 그다음 파워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NV 링크라는 게 있어요. NV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GPU를 수백 개 또는 256개를 연결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네 나름대로 여기에 기술이 있는 거죠. 이게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 그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MD도 사실 얘네 거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PU가 각각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잘 돼야지 클라우드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얘네한테 매달리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도 그렇고 아함도 그렇고 얘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NV 링크, 네트워크 기술 이거를 상당히 좀 보셔야 될 필요 있고 이렇게 그림 보여도 잘 모르시죠? GPU가 이렇게 있는데 GPU 하나하나다 NV 링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GPU 8개 있다. 그럼 NV 링크가 붙어 있고 NV 링크 8개를 합쳐서 그 스위칭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붙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256개가. 뭐가 NV 링크고 지금 뭐가 NV 여기 스위치? GPU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GPU 하나하나 칩들이고요. 네네. 그 하나하나가 그 외부하고 그 연결시키려면 NV 링크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NV 링크를 다시 하나로 뭉쳐서 스위칭해주는 또 다른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200개가 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아까 8개, 8개인데 그런 게 32개 개발돼서 256개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은 GPU가 있다 해서 단순히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거기에 기술이 녹아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NV 링크, NV 스위치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아까 HGX 무슨 DX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하고 이 회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아실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링크가 엄청 링크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5배, 6배 한 7배 빨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나오는 NV 링크 처음에 초단계 속도가 100 기가바이트 per second, 1초에 200기가 안 되는 100기가바이트로 나가는데 지금 나오는 건 900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7배나 빨라진 거예요. 지금 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속도의 경쟁에서 연결 링크의 경쟁력이 있다. 이걸 확실히 첫 번째 믿으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들으신 건데 아까는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기술인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네들이 개발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First Move Advantage예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 성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애플도 만든 게 있고요. AMD도 이거 다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 나름대로의 2009년에 한 거 AMD도 2010년인데 우리는 아무도 AI도 느껴지지 않을 때 씨앗도 안 보이는 2006년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얘네는 이름을 쿠다라 그러는데 얘네 General Purpose GPU 소프트웨어를 미리 17년 전부터 개발을 해갖고 출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네. 남들보다 이게 3년에 10년 앞서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AMD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인 걸 생태계를 미리 다 구축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결하는 그 NV 링크는 최근에 만든 거고 사실은 제일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쿠다라는 걸 대별되는데 남들이 안 보는 그 이전에 10년 정도 이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무너질 수가 없고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GPU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CPU가 맞던 CPU는 머리가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GPU한테 네가 해라고 주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한 것을 General Purpose GPU다. 이런 거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쿠다라는 건데 다른 경쟁사보다 최소한 3년, 많게는 10년 정도 앞서 있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경쟁력의 해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은 흘러갈 것 같고 시장이 엄청 빨라지면은 AMD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빌 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엔비디아가 그 아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가상 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상 세계 관련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엔진이 또 있어요. 옴니버스라는 거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하고 그런 거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한 것이 옴니버스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쓰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벤츠, 지멘슨도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공장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공장을 구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엔비디아 거고 그거를 이제 무거우니까 자기네 직접 쓸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의 지금 핵심이 되는 물리 엔진이 옴니버스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헷갈리는데 옴니버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쿠다 NV 링크,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HGX, EGX 같은 플랫폼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대략적으로 용어만을 알고 놓으시면은 아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뭐 3% 5%더 빠지면 진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10% 15% 이상 빠져서 한 2개월 이상 이게 조정이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주가가 헤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5% 이상 빠지면은 그러면 엄청난 기회이고 그리고도 주가가 회복이 안 되면은 근본적인 이슈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볼까요? 골만삭스가 리포트를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데 이런 높은 주가가 지금 430불, 470, 80불인데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주가를 높이는데 펀드 매니저들도 그래요. 아 이거 높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골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높인 그 핵심 단어 2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냐? 컴퓨팅 파워하고 아까 네트워킹 말씀드렸죠. 연결하는 거. 이것이 엄청 빨라져서 제품을 계속 빨리빨리 엄청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 빠르게 제품 주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얘네밖에 없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드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갖춰가지고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니네 AI 만드는 툴, 니네가 원하는 툴, C가 원하는 툴, AI 그 만들고 하는 그 고객, 여기서는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각각 요구하는 개별적인 AI 요구사항에 맞춰서 AI 파운더리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 그게 목표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단순하게 추상적이지만 엄청난 함의가 있어요. 제품 주기가 빨라진다. 고성능, 고연결이. 그리고 그것을 다 갖춘 회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를 탄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1000불 얘기하지만 600불은 고점이 아니고 또 다른 그냥 스텝업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거는 어저께도 빠졌죠.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중국이 20%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계속 안 팔리면 중국 시장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가 중국용으로 만든 제품이 있다는데 그것이 내년 빨라 2월 달 나온다. 그게 지금 H20이라는 게 예, 가장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뭐 중국 그러니까 우회 맞습니다. 통제 우회로 만든 3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거든요. 이건 좀 큰 타격 아닐까요? 악재인데 그거를 반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10월 지났나요? 11월, 12월, 1월 얘네 분이 4, 4분기잖아요. 그 4, 4분기부터 중국의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받은 가이던스 준 것이 매출이 2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올라가면 10% 올라가는 거고 그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엄청 오르는 건데 200억 달러가 중국 거를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애드백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230억 달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한 이틀 정도 5% 빠졌으니까 그 정도를 감안을 뭐 100%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그걸 감안해서 드는데요. 올해 매출이 한 거의 600억 불 되고 내년 매출이 한 900억 불 가까이 되거든요. 중국 빼고. 지금 PER 얼마일 것 같아요? PER은 우리 홍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 버는 어닝 곱하기 주가인데 이게 지금 30배가 안 돼요. 30배가 안 된다고, PER이. 엔비디아가 이 이슈가 있기 전에 가장 최근에 낮았을 때가 30배 안 됐을 때가 2018년에 있었고 19년에 있었고 코로나 직후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중국을 빼고도 50% 성장하는 거거든요. 매출 성장에. 근데 PER이 지금 30배가 안 된다고요. 이걸 비싸다거나 이게 꼭지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도 엔비디아가 식상하다. 네.
혹시 다른 거 사고 싶다. 네. 잠깐 딴 데 외도하고 싶다. 아, 네. 외도를 말하지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혼자 못 가니까. 그다음에 AMD, 대항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AMD는 좀 까리까리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경제가 완전히 그 경기 침체의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은 경기가 조금이나마 업되면은 사이클 업되면은 세컨 피어가 아웃퍼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MD가 아웃퍼폼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한 엔비디아 비슷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 그러면 둘 다 대안이 되는데 얘네 지금 밸류에이션 얼마인지 아세요? 30배 초반, 30배 전후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엔비디아 더 낫다고요. 뭐 어느 게 나을지 단기적인 마음이 편한 거 갈지 대항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쓰셨네. 시냅시스 네스와이스 많이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말하는 AI는 다 CPU, 이제는 그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거 기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기반에 부족한 걸 하려고 디바이스 단에서 라이트하게 가볍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삼성도 좋고 뭐 누구도 다 좋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그런 디바이스를 그렇게 AI하고 라이트하게 하려면은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설계 액티비티가 좋은 회사들이 봤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설계하려면 시납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PER이 40배 넘거든요.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그렇게 해서 AI 디바이스가 휴대폰이 됐든 뭐가 됐든 일반적인 PI가 뭐가 됐든 간에 제품 만들면은 설계 로열티를 누구한테 지불하냐면은 암한테 지불해줘야 돼요. 암 같은 경우가 PR이 안 나왔는데 이런 암이라든지 시납시스 같은 게 특히 암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이런 관점이니까 만약에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런 주식에 잠깐 가도 괜찮은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다른 기회가 아주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적절히 트레이딩 하시면은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스케줄 있으셔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 맞춰드리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더 한마디라도 전해주시려고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설명 더불어서 미래에 어떤 포인트에 두고 이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쪽 리스크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요. 네. PR을 봐도 그렇고. 네. 크리스마스 이전에 포지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낮게 조정을 들어가면. 받으면 더 기회가 네, 될 수 그럼요. 있다. 네. 좋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